미국의 관세 정책의 변화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확 들어온 그런 느낌이라 이렇게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조금 스피드를 조정하면서 좀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상호관세 부과가 된 거를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고, 특히 지금 25% 그 품목관세가 부과되어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 문제는 저희가 풀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1분기 다시 역성장하면서 저성장을 넘어서 침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오기도 전에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의 늪에 빠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관세 협의가 시작됐는데요. 여기서 미국과 1차 협의를 마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의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일단 한미 관세 협상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자, 1차 협의에서 상호 탐색전 성격이 강했다고 하던데 일본처럼 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하지 않나 긴장했었는데 그러지는 않았군요. 네, 깜짝 쇼는 한 번 했을 때 깜짝 놀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난입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아마 예상을 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측 협상단의 담력은 상당히 키워놓은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1차 시기에 그러니까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본인이 갑자기 들어갔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겠죠.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평가가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급해 보인다. 그래서 직접 등판한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 2번 듣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측 협상단 일단 미국의 25% 상호관세 유예를 요청을 했고요. 자,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삼고 간 건 우리 측에 대한 보편이든 상호든 특별이든 이게 품목별 관세든 이걸 낮추거나 없애는 거 이게 가장 큰 목표였는데 일단 나눠서 대응을 했습니다. 현장에 2+2 협상 그러니까 통상장관 협의라는 게 우리 측의 입장이었고요. 상대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현장에 배석을 했는데 이 미국 무역대표부를 대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의 경우에는 본인이 무역 통상 관련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네. 이 참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사람인 것이 라이트하이저의 수제자인데 경제 책사로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을 사실상 마쿠에서 디자인했다고 하는 사람의 신복입니다. 네.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로 불리기도 하고요. 아마 USTR이 이번 모든 관세 전쟁의 최전방 부대가 될 것이다. 이게 전망이었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이야기가 나오기에는 서로 상견례 정도 한 상황이라 앞으로 가야 할 길 멀어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해주겠다 한 게 90일. 그게 이제 7월 초쯤 되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7월 초 전에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7월 패키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회담 이후에 이제 내놓은 설명인데 7월 패키지라는 게 뭐 말로 하면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한국 측이 요구하는 관세 철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에 대한 최혜국 대우 이런 것들을 요구하되 그쪽에서 원하고 있는 미국이 관심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협력 그리고 무역 수지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 또 환율 문제까지 합쳐서 양측이 원하는 것 모두 한 바구니에 담아서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한 방에 좀 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사실은 대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측 협상단의 머릿속에는 새 정부 들어선 이후의 스케줄이 들어있겠죠. 네. 우리 조기 대선 스케줄 이제 4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인수위 없이 바로 투입이 돼야 하니까 네. 아마 그때는 그때대로 조기 대선 결과 보고 얘기합시다.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새 정부 들어왔는데 이제 숨 좀 돌리고 도대체 인수인계 좀 하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시간 좀 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7월 패키지, 뭐 줄라이 패키지라고 상호 간에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뭐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측도 우리 기자들한테 다 일일이 세세하게 얘기는 그렇죠. 못해요. 네. 자,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미국 측에 내밀 수 있는 카드로 알래스카 LNG 개발이라든지 네. 아니면 조선산업 정도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미국의 반응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회담 결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굉장히 괜찮은 안을 한국이 가져왔다. 이른바 A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 가져왔는데 이게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그 알래스카 LNG 개발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 수익성, 그리고 차후 차기 정부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약속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번에 산업부가 그 방미 출장단을 꾸리면서 1차관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 또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자동차 과장까지 다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일부러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에너지정책실에서는 사람이 안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걸 협상단 구성을 통해서 우리 측 입장을 반영을 한 거고요. 다만 조선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예상을 해보건대 우리 측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투자도 하고 네. 기술 이전도 하고 협력도 하겠다. 여기까지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안덕근 장관도 회담 이후에 밝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조선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부분을 그쪽이 만족스러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조선소를 미국의 장성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스케줄로 보면 아마 맞아 떨어지는 구석이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을 한 미국 측 반응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측의 대표로 나섰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야기입니다. We had a very successful bilateral meeting with the Republic of South Korea today. 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 and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So South Koreans came early. They came with their A game, and we wi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that. 네, 자,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담을 했다. 자, 최선의 제안을 가지고 왔다. 그럼 미국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 입장에서 좀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주고 왔느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긴 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양측의 회담 전체 시간이 78분이었는데 여기에서 배석한 사람들이 양측이 대략 8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8개 부처에서 50여 명의 방미 출장단이 꾸려져서 갔으니까 뭐 부처마다 한 명씩은 배석을 했을 테고 인사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랩업하면서 이제 단체 사진 찍는 것까지 포함하면 또 통역이 왔다 갔다 했을 거고 네. 실제 대화가 오간 시간은 78분 중에 대략 한 30분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고 8개 부처에서 한마디씩만 해도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인 것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일단 이 회담이 잘 된 것으로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되게 잘 되고 있고 한국이 큰 거 가져왔다고 해놓고 이후에 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음 주에 일단 잘 된 걸로 해서 MOU 맺어놓고 네. 테크니컬한 협상, 기술적인 내용들은 그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까지 등판했던 그런 협상인데 일본과에서도 딱히 거둬진 성과가 없고 네. 한국과도 별게 없다 이러면은 뭐
내부 고객을 설득하기 어려워지니까 잘 됐다고 하고 잘 되도록 해 나가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큰 관심이 됐던 게 바로 미국이 관세 조금 깎아주고 방위비 대폭 올려라. 네. 쉽게 얘기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스톱 한꺼번에 다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이 얘기 꺼내지 않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방위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우리가 좀 걱정했던 게 그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꺼낼까 봐 좀 걱정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그 회의에서는 세 가지가 없었죠. 일단 공동 보도문이 없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난입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방위비 우리가 걱정했던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시나리오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 주에 그 한미 간의 국방과 관련된 회담이 미국 국방부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우리 협상단이 방미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거론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에 MOU 체결한다고 하고 그 뒤에 상호 간의 기술적인 협상 이야기하자고 할 때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제여서 우리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향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또 환율이 중요 의제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면 미국이 매기는 관세 자체가 좀 무력화될 거다 이런 얘기던데 네. 어떤 얘기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인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나는 재무장관하고 환율 관련해서 추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앞으로 이야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한국 돈이 1달러에 1,000원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가정을 했다가 한국 돈이 1달러에 2,000원이 돼버리면 우리 돈값이 반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원화 약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받는 고통도 있지만 수출을 한다고 치면 관세 때문에 수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도 한국 돈으로 바꿔서 우리 통장에 입금이 되는 돈은 똑같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율을 몇 %로 높이든 그 관세 정책을 무력화하는 무기로 상대국이 통화 약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한국 돈 돈값은 위안화, 중국 돈 돈값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요.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살짝 대응하는 듯한 액션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달러화 가치가 빠지고 있다는 거,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덤터기 쓰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 한미 1차 관세 협의 결과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했는데 자 앞으로 뭐 갈 길은 멉니다만 오늘 새벽에 발표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일단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뭐 전체적으로 최대 공약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카드가 있었다는 거. 특히 조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시할 만한 카드가 있었다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 협상단이 충분히 풍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성급한 결론 내지 않고 긴 시계를 가지고 사실상 다음 정부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중간다리의 역할만 하겠다는 입장을 충분히 내비쳤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7월 패키지설은 아마 스케줄상 최대한 뒤로 밀어보겠다. 이런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상 뭐 6.3 대선으로 들어서 새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